데이터 모델링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에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엔티티, 관계, 속성. 그래서 이 엔티티랑 관계랑 속성을 사용해서 만든 다이어그램을 ERD라고 부릅니다.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우리말로 하면 엔티티 관계도 그 정도 되겠죠. 엔티티라는 것은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담는 테이블, 그리고 그 테이블의 속성들, 그리고 테이블과 엔티티와 엔티티와의 관계. 그래서 엔티티의 속성 관계, 이 세 가지가 데이터 모델링의 세 가지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용어와 모델링 용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모델링이란 것이 결국 이제 요 모델링을 끝내면 그 모델링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링 용어랑 데이터베이스 용어는 1대1로 매핑됩니다. 엔티티를 테이블, 그리고 속성이 컬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튜플, 행 이런 것을 모델링으로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한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모델링에서는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 포린 키, 포린 아이덴티파이어. 근데 뭐 주식별자, 외래식별자 이런 말 잘 안 쓰고 보통 모델링에서도 다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고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할 때 모델링 용어랑 데이터베이스 용어랑 약간 양쪽을 섞어서 이렇게 혼돈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떨 땐 테이블이라 부르고, 어떨 땐 엔티티라 부르고, 어떨 땐 컬럼이라고, 어떨 땐 속성이라고. 결국 다 같은 뜻이니까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티티란 무엇인가? 엔티티는 업무의 관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유형 모형의 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제 복잡하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죠. 목록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엔티티가 이제 테이블이 된다고 했잖아요. 테이블 한 개는 엑셀 시트 한 장과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로 엑셀을 만드세요? 엑셀은 결국 목록이 있죠. 거기다 데이터 한 건을 넣으려고 우리가 엑셀을 쓰진 않잖아요. 엑셀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컬럼이 딱 정의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행을, 여러 데이터를 계속 목록으로 관리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티티는 쉽게 얘기하면은 목록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들, 그걸 말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예를 들면 회원 목록 있잖아요. 그쵸? 상품 목록이 있고, 쇼핑 카트에 들어가면, 이건 카트 목록이라기보다는 카트에 있는 상품 목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 카트라는 엔티티 내에 쇼핑한 상품이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속성. 이제 두 번째, 좀 전에 엔티티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성이란 엔티티에서 관리해야 할 최소 단위의 정보 항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그러면은 회원이라는 엔티티가 있잖아요. 그 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회원이 갖고 있는 정보 항목 또는 이걸 회원의 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애트리뷰트.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회원 번호, 이름, 성별, 주소, 생일, 연락처, 수많은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시스템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들, 그것만 뽑아서 이제 엔티티의 속성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엔티티의 속성은 여기 써있죠. 최소 단위 정보 항목이라.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필요 없는 속성은 테이블로 엔티티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시스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속성, 그것만 딱 골라서 엔티티의 속성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엔티티를 만들고 엔티티의 속성을 이제 정의를 하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엔티티가 테이블이 되고 속성은 컬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은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 컬럼을 정의하는 것이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회원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렇게 엔티티의 속성을 정의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회원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렇게 컬럼이 되고 여기는 1001번, 1002번, 1003번, 1004번, 홍길동, 김우영, 김재상, 정태선 이런 것들은 이 엔티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요 데이터들, 테이블에 들어가는 요 데이터들은 ERD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 그럴 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데이터 모델링에 쓰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모델링은 엔티티와 컬럼만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홍길동, 김우영, 김재일, 정태선 이런 것들이 ERD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챕터 6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챕터 3를 하고 있는데 이 연습 문제면 페이지 171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의 업무 설명을 보고 엔티티를 도출하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보 시스템 구축 절차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업무 분석이 있다고요. 이 업무 분석이 이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하냐, 그게 업무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분석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을 바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장 간단한 업무 분석의 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업무 설명, 이 업무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책과 음반을 판매한다. 회원 가입을 한 회원이 책을 주문할 수 있다. 요 업무, 아주 간단한 세 가지의 업무 설명을 보고 이것으로 어느 정도는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를 정의하고 대략적인 속성과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엔티티를 먼저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진하게 해놔서 이제 금방 알 텐데 무엇이 엔티티가 되냐?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딱 세 줄로 쓴 다음에 이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줄을 보고 ERD를 바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엔티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요걸 딱 봤을 때 여기서 보면 목록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인터넷 서점에 접속하면 벌써 책이 목록이 쫙 뜨잖아요. 음반 목록이 뜨고, 그러니까 책, 음반 이런 게 엔티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책과 음반을 테이블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원은 우리는 회원 목록을 볼 수 없죠. 하지만 그 인터넷 서점의 관리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회원 목록이 나옵니다. 회원 목록이 있겠죠. 회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문, 우리가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고 쿠팡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주문 내역이 있잖아요. 그 목록이잖아요. 그 주문 내역 또한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이 세 줄짜리 업무 설명을 보고 바로 테이블이 책, 음반, 회원, 주문 이렇게 4개의 엔티티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책에는 뭐 프라이머리 키로 책 번호 그런 게 있을 거고, 뭐 책 제목, 저자, 출간일, 출간 연도, 뭐 출판사 이런 게 있겠죠. 음반은 뭐 음반이 어디서 제작했고, 뭐 음반 제목이 뭐고, 이 음반을 낸 아티스트는 누구고,
그런 것들이 음반, 뭐 프로듀싱은 누가 했고 그런 것들이 음반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회원에는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많이 넣는 항목들 있잖아요. 이메일, 패스워드, 이름, 휴대폰 번호, 그런 것들이 회원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주문의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프라이머리 키로 주문 번호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주문일, 주문 금액, 뭐 이제 나중에 이건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알겠지만 주문할 때 어떤 책을 넣는지 주문책 이런 것들이 여기에 주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업무 설명을 보고 엔티티를 도출하시오. 엔티티에 포함된 속성이 있으면 함께 표시하시오. 학교의 동아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딱 사실은 요 한 줄만 보고도 개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대체적인 엔티티를 만들고 ERD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 동아리에는 동아리 회장과 지도 교수가 있다. 동아리에는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로 분류한다. 동아리에는이 아니고 동아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동아리에는 동아리 방이 제공된다. 여기서 엔티티가 뭐겠어요? 일단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이 있겠죠, 당연히. 학생 목록. 동아리 목록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동아리를 시스템에서 가입하는 걸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시스템으로 동아리에 가입한다 하면은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랑 학생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거랑 동일하죠. 동아리 목록에서 내가 동아리를 선택해서 가입 누르면은 가입이 되겠죠. 그러면 가입 목록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 동아리 가입, 요 세 개가 기본적인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동아리 회장, 지도 교수,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 이런 건 뭘까요? 이런 건요, 우리가 딱 보고 동아리 회장도 엔티티 아니야? 지도 교수가 엔티티 아니야? 아니죠.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가 엔티티인가? 아닙니다. 동아리 회장과 지도 교수는 동아리의 속성이죠. 이 동아리의 동아리 회장은 누구고 지도 교수는 누구인가? 그럼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는 동아리의 속성일까요? 아닙니다. 동아리의 속성은 분류. 이 분류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아리 방도 속성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 말만 보고 확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테이블에 저장한다고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저장할지는 엑셀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동아리 테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하고 이제 동아리를 테이블로 만들면요, 동아리 목록을 만드는 거죠. 그럼 동아리 번호가 이렇게 있을 거고 동아리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 동아리 회장이 누구냐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동아리 회장, 이게 동아리의 속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컬럼들이 다 속성입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는 누구냐, 그게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분류, 동아리 방 이렇게 있겠죠. 분류가 있고 분류의 학술, 종교, 레포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 이런 것들은 ERD에 표시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동아리에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분류가 속성이고 분류가 ERD에 속성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 그리고 학술, 종교, 레포츠는 그냥 분류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의 세 가지 개념, 엔티티, 관계,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엔티티와 요 속성에 대해서는 지금 했습니다. 어떤 엔티티는 목록으로 하는 거고, 속성은 저 엔티티의 속성, 그리고 테이블로 될 때는 이 컬럼들이 속성이 된다라고 했고, 이제 ERD의 마지막 중요한 개념으로 관계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의 정의,
두 엔티티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관계라고 하고요. 두 엔티티가 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상호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 이 뜻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1대-n, 1대1, m/n. 근데 m/n은 사실 1대-n 두 개로 분리되는 거고 1대1은 하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는 1대-n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RD의 관계는 1대-n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1대-n에서 어떤 쪽이 1이고 어떤 쪽이 n인지 이것만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ERD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학생 테이블과 과목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은 학번 해갖고 이렇게 학번이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가 될 거고요. 이름. 그래서 학생의 엔티티의 학번하고 이름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보통은 이제 실제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과목도 과목 번호, 과목명, 그리고 뭐 담당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속성이 여러 개인데 지금 책의 84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책에 이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과목 엔티티는 속성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과목명, 그쵸? 요 과목명이 속성이 되면서 요 과목명 자체를, 이름 자체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는 지금 그 테이블을 과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과목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과목에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요 테이블, 수강 과목이란 테이블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누가 어떤 과목에 수강 신청을 했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수강 과목 하면 수강 신청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냐. 그런데 이 수강 과목 엔티티에 보면은 여기에는 학생의 상세 정보와 과목의 상세 정보는 여기 수강 과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강 과목에는 학생의 프라이머리 키, 과목의 프라이머리 키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면 2001번 김철수가 전산학개론하고 이산수학하고 두 개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002번이죠. 예. 요 21002번 양기련은 정산학개론에만 수강 신청을 했고요. 21003은 이명수는 웹디자인하고 이산수학에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 과목을 딱 보면은 학번으로 보면 학번이 21001인 과목은 전산학개론, 이산수학 이렇게 나오죠. 그럼 김철수는 전산학개론과 이산수학을 수강 신청했다. 여기 21003은 이제 이명수죠. 이명수는 웹디자인과 이산수학을 수강 신청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학번 입장에서 본 겁니다. 요 과목 입장에서 딱 보면요. 전산학개론을 수강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21001, 21002가 있죠. 그럼 전산학개론 과목에 수강 신청한 수강자 목록이 김철수와 양길현 이렇게 두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산수학을 볼게요. 이산수학을 수강 신청한 사람은 21001하고 21003이죠. 그러면 이산수학을 수강 신청한 사람이 김철수와 이명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요 수강 과목이라는 요 테이블은 학생과도 관련이 있고 요 과목 테이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학번은 학생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고 요 과목은 과목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생과 수강 과목의 관계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강 과목과 그러니까 학생과 수강 과목은 쉽게 얘기하면 1대-n으로 매핑이 되거든요. 왜 1대-n으로 매핑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카디넬러티라고 부르는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학생 쪽에서 수강 과목과의 카디넬러티 이렇게 보면 학생 한 명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 수강 과목 테이블을 바라볼 때 김철수는
전산학개론하고 이산수학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철수 쪽에서 수강 과목을 바라볼 때 N개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수강 과목 쪽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수강 과목 쪽에서 학생 쪽의 카디널리티 21001 이산수학 요 컬럼 입장에서 볼 때는 21001 이산수학을 수강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쵸? 요 컬럼에 대응되는 요 21001 이산수학이라는 요 데이터에 그 매핑되는 데이터는 학생 쪽에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학생 쪽에서 수강 과목을 볼 때는 여러 개가 있는데 수강 과목에서 학생 쪽을 바라볼 때는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쪽에서 수강 과목 쪽으로는 N, 수강 과목 쪽에서 학생 쪽으로는 1. 그래서 1대 N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1이고 N이고 이쪽에서 그 수강 과목 쪽에서 학생 쪽으로는 1이다. 학생 쪽에서 수강 과목 쪽으로는 N이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ERD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학생 엔티티에 학번하고 이름 두 개의 속성이 있고 수강 과목 엔티티에 학번과 과목 두 개의 속성이 있죠. 그리고 학생하고 수강 과목의 관계는 1대 N이다. 그래서 ERD에는 요 1N 이런 건 표시되지 않고 요 선과 이것만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쪽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쪽이 M, 이 한 줄을 그은 쪽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과 수강 과목 관계는 1대 N이다. 그런데 이게 좀 혼란스럽고 좀 헛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학생과 수강 과목 외에 수강 과목과 아까 그 과목 엔티티와 수강 과목의 관계도 있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목이 1, 수강 과목이 N입니다. 1대 N. 그러면 우리가 학생하고 과목을 봤을 때 학생 쪽에서 과목을 볼 때는 어때요? 한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잖아요. 또 과목 입장에서도 여러 학생이 한 과목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M 대 N 관계라고 그러는데 M 대 N 관계는 뒤에 나오는데 그 M 대 N 관계를 1대 N 두 개로 잘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대 N 두 개로 잘라지고 1대 N 두 개로 잘라지는 그 중간에 매핑된 테이블 이게 수강 과목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이 있고 과목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 엔티티와 과목 엔티티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를 맺어놓은 게 수강 과목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사실 1대 N 관계를 설명할 때 이 학생 수강 과목은 약간 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책에 요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요걸로 한 건데 요것보다는 오히려 뭐 학생과 학과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한데 일단 앞으로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고 여러 가지 ERD를 그려보면서 그걸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대1 관계를 보겠습니다. 1대1은 보시면 학생 이제 학번, 이름, 주소, 전공이 있고 신체 정보란 또 다른 엔티티가 있는데 학번, 키, 몸무게, 혈액형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둘 사이에는 관계를 보면 한 학생이 키가 2개고 몸무게가 2개고 혈액형이 2개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이 수강 신청을 2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 N 관계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생 하나의 신체 정보 하나밖에 없으니까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학생이라는 엔티티가 있는데 학번, 이름, 주소, 전공, 키, 몸무게, 혈액형 이런 식으로 컬럼이 그냥 7개가 있는 엔티티 한 개로 합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대1로 된 ERD는 학생하고 신청 정보를 따로 둘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합쳐서 한 개의 엔티티로 만들면 된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게 학생과 신체 정보를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보면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선택 정보를 입력하지 않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의 정보가 있는데 이름, 주소, 전공은 필수 정보고 키, 몸무게, 혈액형은 선택 정보예요. 그러면 학생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선택 정보인 키, 몸무게, 혈액형을 뭐 입력하거나 한 사람은 뭐 10명도 안 되고 그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의 경우에는 하나의 탭을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소수는 요 키, 몸무게, 혈액형 값을 갖고 있는데 다수는 선택 정보이기 때문에 키, 몸무게, 혈액형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작은 데이터의 일부만 값이 있고 나머지 전체는 널일 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굳이 테이블을 합치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테이블 뭐 합친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데이터가 뭐 1000건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뭐 몇 건 정도만 값이 있고 나머지 뭐 900 몇 건, 990건은 다 널이다. 그런 건 테이블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1대1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 테이블에는 학생이 1000명이 있으면 학생의 신체 정보 테이블에는 학생이 뭐 10명만 있는 거죠. 신체 정보가 요 선택 정보를 넣은 학생들만 따로 테이블로 보관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데이터는 자주 셀렉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주 쓰는 정보는 다 학생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을 분리해 놓는 게 공간적으로나 뭐 개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테이블이 만약에 두 개의 엔티티가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1대1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나는 필수 정보, 하나는 선택 정보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필수 정보라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데이터의 분포가 있을 때 이걸 합치고 이걸 나누냐. 이거는 결국은 개발자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뭐 딱 정확히 어느 정도일 때 나눠야 되고 어느 정도일 때 뭐 합쳐야 된다. 이런 정확한 규칙이나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엔티티를 합쳐갖고 한 개로 만드나 아니면 엔티티를 나눠서 이렇게 1대1 관계로 만들어서 엔티티를 두 개로 만들어 놓나 이거는 개발의 관점에서만 다른 거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를 쓸 때 어떤 테이블이 지금 나누어져 있다. 어떤 테이블은 합쳐져 있다.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사용성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 내부가 구현과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죠. 그냥 기능과는 관련이 없고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롯이 개발자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거는 기획자나 또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대1과 1대-n과 1대1 관계를 알아봤고요. 이제 m-n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과 제조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학생과 과목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이게 보세요. 제품에는 뭐 TV, 냉장고, MP3 세탁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조업체는 삼성, LG, 대우, 현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요 책이 나온 지가 오래돼 갖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대우전자, 현대전자 이런 회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대우전자랑 현대전자가 있었습니다. 되게 큰 전자회사였어요. 현대전자는 현대 반도체, 그쵸? 반도체랑 일반 다른 거랑 이렇게 나눠졌다가 반도체는 LG 반도체로 갔다가 SK 하이닉스로 갔고요. 대우전자 이쪽은 회사가 망해서 없습니다. 지금 삼성하고 LG만 남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TV는 특정 업체만 만들고 냉장고 특정 업체만 만들고 이런 거 없잖아요. TV, 냉장고, MP3 세탁기는 다 삼성, LG, 대우, 현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삼성, LG, 대우, 현대 입장에서도 여러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제품 입장에서도 자기를 여러 회사가 만들 수 있고요. 그쵸? 이런 게 M/N 관계예요. TV, 여기서 보면은 이제 TV는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TV는 대우랑 현대만 만든다. 그리고 냉장고 일단 없네요. 그 다음에 MP3는 삼성이 만든다. 그리고 세탁기도 삼성이 만든다. 이렇게 관련이 이제 지금 맺어 있는데, 이렇게 M/N 관계에서는 이 자체로 ERD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M/N 관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업으로 간주되며 M/N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한쪽이 남자고 한쪽이 여자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애인이 여럿인, 여자친구가 여럿인 남자, 이쪽은 남자친구가 여럿인 여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은 자유연애 사이잖아요. 그쵸? 자유연애. 그러면 자유연애 사이일 때는 누가 누구랑 커플이다 라는 걸 정의한 별도의 테이블이 필요하죠. 왜냐면 여기는 남자 목록, 여기는 여자 목록이 있는데 지금 서로 자유연애 하는 사이니까 누구랑 커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커플을 매핑한 거, 그 매핑 테이블을 사이에다 놓고 1대 N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M/N 자유연애가 되게 종류가 많죠. 보면 학생과 과목, 학생도 여러 과목 수강 신청할 수 있고 한 과목에도 여러 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학생과 과목은 자유연애 관계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했다라는 걸 별도로 정의해 놓은 테이블이 필요하죠. 그 테이블이 매핑 테이블이고, 그 M/N 관계를 매핑한 매핑 테이블이 바로 수강 신청 현황이 되겠죠. 그래서 M/N 관계는 매핑 테이블을 만들고 1대 N 2개로 나눈다. 그래서 제품과 제조업체는 M/N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ERD를 제품과 제조업체 N/N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테이블이 하나 더 필요해요. 여기서는 제가 제품 언더스코어 제조업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엔티티는 결국은 어떤 제품을 어느 업체가 만들었는지를 매핑해놓은 테이블이 되겠고, 여기 보세요. 제품에 TV, 냉장고, MP3 세탁기가 있는데 이 제품명 이름을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갖고 있는 겁니다. 보통 테이블에서는 이름을 프라이머리 키로 하진 않아요. 여기 제품 코드라는 게 별도로 있을 텐데 지금 이 ERD는 단순화시킨 놓기 위해서 제품 이름을 프라이머리 키로 한 겁니다. 제조업체의 프라이머리 키도 업체명입니다. 여기서는요. 보통 우리가 실제 테이블을 설계할 때는 업체 코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프라이머리 키로 하진 않는데 우린 단순화하기 위해서 업체명, 제품명 이런 걸 프라이머리 키로 했습니다. 그럼 이 매핑 테이블은 양쪽에 프라이머리 키만 갖다 매핑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해 놓으면 보세요. 아까 여기서 그냥 제품 제조업체 이 두 개 테이블이 있을 때는 어떤 제조업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는 이 테이블에서 요 관계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제품 제조업체라는 요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은 TV는 대우랑 현대가 만드는구나. 삼성은 MP3랑 세탁기를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커플 관계다.
그래서 TV에는 대우랑 현대라는 여자친구가 있고 삼성이라는 여자는 MP3랑 세탁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 식별자의 표현 방법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가 보통 ERD를 그릴 때는 제일 상단에 엔티티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속성들을 나열하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항상 속성 최상단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랑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속성을 구분할 때 또 줄을 한 번 더 긋습니다. 그래서 요 줄 위쪽에 있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 이 밑에 있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일반 속성들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여기다 뭐 다이아를 그리기도 하고 뭐 열쇠 모양을 하기도 하고 여기다 가로수에 피켓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종이에다가 만약에 연필로 볼펜으로 ERD를 그릴 거면 이런 걸 정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ERD를 그릴 거거든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 주식별자 프라이머리 키를 표현하는 방법이 소프트웨어마다 조금씩 다르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 그릴 때 그 소프트웨어가 표현하는 방식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다이아로 그려야 된다, 피케로 써야 된다, 지금 그걸 설명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보통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 다이아몬드나 피케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린키는요, 한번 포린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1대 n 관계를 표현하려면 얘가 제일 적절하거든요. 사원정보, 부서정보. 그럼 보세요. 사원인 이제 4번이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고,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나이라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부서정보에는 부서 코드라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이제 부서명, 연간 매출액, 매출 순위, 총 인원, 이런 일반 속성들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만약 엑셀에 테이블로 그려갖고 이제 표시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사원 정보 4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이렇게 있고, 여기엔 부서 코드, 부서명, 연간 매출액, 매출 순위, 총 인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냥 데이터입니다. ERD는 요 위에처럼 엔티티랑 속성으로 나타내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것만 보면 사원 정보랑 부서 정보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관련을 맺으려면은 어떤 사원이 어떤 부서에 속해 있냐를 이제 정의를 하면 관계가 맺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개 사이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상호 관련성이 없는데, 사원 정보에 어떤 사원이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홍길동은 D1, 김철수는 D2면은 홍길동은 영업 1부가 되는 거고 김철수는 영업 2부가 되는 겁니다. 홍길동과 김철수가 어떤 부서에 속했냐는 나타낼 때는 이렇게 그 부서의 프라이머리 키만 갖고 있으면 되죠. 이거는 아까 사원 정보랑 부서 정보는 M 대 N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 사원은 한 부서에만 속해 있잖아요. 한 부서에는 여러 사원이 있지만, 그러니까 한 사원에는 한 사원에서 부서를 바라볼 때 한 개밖에 없고, 부서에서 사원을 바라볼 땐 여러 개잖아요. 이 부서에 사원이 여러 명이니까. 그러면 이럴 때 1대 N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서 1, 사원 N. 1쪽에 세로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N쪽에 세모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부서 1, 사원 1. 얘는 부서와 사원 간에 M 대 N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핑 테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사원 정보랑 부서 정보랑 만약 1대 N이다, M 대 N이다. 한 사원이 여러 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M 대 N 관계가 되고, 어떤 사원이 어떤 부서에 속했냐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한 사원은 한 부서에 밖에 안 속하잖아요. 한 부서는 여러 사원이 있지만, 그럴 때는 사원이 부서 코드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N쪽에서 1의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홍길동이 부서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부서 정보의 부서 코드는 프라이머리 키고 사원 정보의 부서 코드가 포린 키가 되는 겁니다.
부서 정보가 부모 테이블, 사원 정보가 자식 테이블. 그래서 부서 정보의 프라이머리 키는 사원 정보의 포린 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서 입장에서는 사원이 여러 명이잖아요. 1대 n 관계일 때 1쪽에서는 n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서 정보를 보세요. 이 부서 정보에는 영업 1부에 어떤 사원들이 있는지, 영업 2부에 어떤 사원들이 있는지가, 지금 어떤 부서에 어떤 사원이 있는지가 부서 정보에는 없잖아요. 그쵸? 이 부서 정보 테이블만 보고서는 어떤 부서에 어떤 사원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보고 하냐? 요 N쪽에, 1쪽이 아니고 N쪽, 사원 정보 쪽에서 부서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쵸? 이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과 테이블에는 이 학과의 학생들이 누군지가 없어요. 그냥 학생 테이블에 이 학생이 어느 과인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학생증에 보면 무슨 과 하고 박혀 있잖아요. 그 무슨 과, 박혀 있는 그 과가 바로 포린 키가 되는 겁니다. 과목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학과의 포린 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과목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학생 쪽에서는 그 학과 코드가 포린 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ERD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서 정보 1, 사원 정보 N 해서 1대 N 이렇게 나타내고, 사원 정보의 부서 코드가 부서 정보의 부서 코드를 참조한다. 사원 정보의 부서 코드가 레퍼런스 부서 정보의 부서 코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린 키는 자식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자식 엔티티에서. 부모 엔티티는 어떤 자식이 자기를 참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쵸? 자식 쪽에서 어떤 부모를 갖고 있는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식 엔티티의 외래식별자를 부모 엔티티의 주식별자에 연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의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엔티티 속성 관계, 그리고 관계는 1대1, 1대-n, m-대-n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1대1은 합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m-대-n은 1대-n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1대-n 관계에서 n쪽이 foreign key, 1쪽이 부모 테이블의 primary key, n쪽이 자식 테이블의 foreign ke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ERD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